정신건강의 동영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렇죠. 저도 이제 신체 치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체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의학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11견 인체를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10권 정도 특허를 했어요. 특허를 냈는데, 안 좋지만은 치료는 됩니다. 치료는 되는 부분. 도수 치료도 금방, 제가 무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치는 데 많아서 스스로 치료법을 만들었고,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이렇게 다른 이렇게 양약에서 이렇게 그 물리 치료하는 거나 한방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치료가 되거든요. 저도 많은 연구를 했고요. 시간도 걸렸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체중 감량, 체중을 이렇게 밥은 밥대로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냥 간단한 운동을 통해 효과적인 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수치료도 효과적인 도수치료가 있듯이. 그래서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제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배를 줄이는 운동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고안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 저는 음식을 줄이는 것도 없고 운동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수시로 아무 때나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공부를 통해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을 믿지 않고 거의 기반한 치료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이 치료됐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관리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복종하지 않도록. 그러다 또 복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방법이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렇게 인지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육체적인 치료라면 이렇게 도파민이라든 아세틸콜린, 이렇게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에 관련된 영양분을 공급하고, 필요한 제 나름대로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방법도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대추 같은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정신이 완전히 에너지를 잃었을 때, 어떻게 다운됐을 때 대추 매달 먹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생강 같은 거 먹고 사과 같은 것도 먹고, 그다음에 키 먹고, 그다음에 우유 한 잔 먹고, 달걀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집에서 해 먹고, 그래서 기분을 좀 업시킵니다. 맛있는 거 좀 매콤한 거 좀 먹으면 기분이 이게 도파민 분비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도 기분을 업시켜주죠. 기분을 업시켜주는 그런 것들 먹습니다. 커피. 어쩔 때는 코코아도 코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지만 코코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통해 도파민 나와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스스로 이제 개발해서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좀 자취생 버전으로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근데 저는 좀 만족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 취미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재능을 길러주고 좀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이라든지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의학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술도 혼자서 연구를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무술의 기술이 좀 발전하도록, 물론 총 맞으면 죽고 칼 맞으면 죽지만, 이게 되었다는 깜빡 나지만 나름대로 그냥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포츠 정도, 비즈니스,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상업화 목적이 있어요. 에 따라서 기술을 연구하고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기술 연구하는 것도.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할 줄 아는 게 음악과 이제 미술인데, 음악도 미술도 그냥 좀 노래 부르면 좋더라고요. 노래 불러서 유튜브도 예전에는 올랐는데 지금은 안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 겁니다. 노래 부르는 거, 커버 같은 거. 그다음에 팝송이든지 뭐든지 일반 노래 같은 거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미술은 제가 하고 있는데 한 1년 한 반째 지금 미술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려놓은 것들이 방에 가득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제가 다 태우고 한 500장 이상 태운 것 같은데, 태우고 제가 나머지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림도 그렇게 이렇게 그 그다음 수리 같은 거, 엄청 수리 같은 것들도 뭐 집에서 하는 이렇게 간단한 수리들, 뭐 방수 공사라든지 간단한 수리를 모르는 것보다 자기가 좀 아는 것, 여러 가지 뭐 수도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간단한 것들, 뭐 간단한 전기 이런 거, 뭐 그런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르는 거. 밤중에 불날집에 불날 때 불날 이렇게 막 타는 냄새가 불날 때 전기를 모르면 저 새벽에 누가 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딱 곧바로 대응할 수 있으면 우리 집에 불나는 거 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우리가 다 살면서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것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재능을 늘려가거나 취미를 늘려가거나 이렇게 돈 되는 쪽으로 과학기술도 제가 연구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 건전한 쪽으로, 정상적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새로운 요리 개발하고 맛있게 먹는 기분도 어때요? 성취감도 들고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뇌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딱 그 정도. 운동을 하면서도 도파민 분비됩니다. 운동을 하고 산소만 이렇게 밖에 이렇게 산소 같은 거 이렇게 옥상 같은 데 올라오면 좀 그렇죠. 공기가 아무래도 좀 시원하고 그래도 기분이 또 업되거든. 여름에 이제 딱 거기 이렇게 반짝 깔고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야외 매트 딱 누워있으면 기분이 또 괜찮더라고요. 이게 잠깐 이게 그런 그 즐거움이 있어요. 잠깐 기분 좋거나 만족도가 있는 그런 걸 일부러 제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큰 만족보다는 조금 잔잔한 재미, 잔잔한 만족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사탕 하나 먹는 거 사탕 잘 안 먹는데 스카치 바다 그건 원래 사탕은 이빨 썩어서 안 먹습니다. 받아 먹고 스카치 바다 같은 이빨이 딱 달라붙잖아요. 그 이빨을 녹이거든요. 그래서 충충이 생기는데 그때 따뜻한 물로 마저 이렇게 그 이빨에 달라붙어 있는 사탕 이렇게 끈끈하게 달라붙잖아요. 그걸 녹여야 됩니다. 녹여갖고 떨어뜨리고 다시 이빨을 헹궈주고 그러고. 사탕은 안 먹는데 그거 하나 먹습니다. 다른 거 이제 맛있는 음식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찾아서 인터넷에서 사서 먹고 그것도 잔잔한 재미거든요. 잔잔한 재미와 잔잔한 만족 이런 것들 누리세요. 잔잔한 것이 모이면 또 재밌다니까요. 또 개그도 치고 그래서 그리고 잔잔한 유머나 개그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재밌는 개그 동요도 만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노래도 다 만듭니다. 노래도 만드는데 이게 다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가서 즐거움을 얻으시라고 비정상적으로 자꾸 가가지고 마약, 도박, 섹스, 뭐 유흥 이렇게 비정상적인 쾌락은 마침내 정신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금 인지치료로서 정신건강 인지치료로서 말씀드린 마음의 기술이라고 할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까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혼자서 정립을 했습니다. 이거 마음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 것인가 수없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막 자동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거는 그냥 인터넷 공간처럼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것이 과연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악마가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뭐 이런 식으로 악마가 생각을 집어넣는 이게 그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다 가룟유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그다음에 육의 생각 약간 음란한 쪽이겠죠. 육의 생각은 이렇게 그렇죠. 고통과 지옥이겠죠. 마지막엔 지옥이겠죠. 그래서 육적인 존재를 타락해서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 천사처럼 변한 천국을 가느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성적인 타락을 굉장히 육적인 존재로서 타락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시각을 갖고 교회에서 이제 악마가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상하지 않죠. 저는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심리 정신 건강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심리를 분석해 가지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대인관계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연구하고 분석한 것이 있어서 마음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이부 마음의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가, 그냥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능력을 키울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기술도 어떤 신비한 초능력이 아니고, 그렇죠, 문제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정신건강 측면에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신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어떤 그 깨달은 것이나 지식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두렵다, 불안하다,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때도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아니면 이렇게 누적이 되면 대인공포,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대인공포, 불안, 이렇게 동물들도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같은 애들도 뭐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학대를 받으면 사람에 대해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안해. 대인공포가 어떤 보면 시선공포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불안,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을 가지거나 강박장애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라 그럴까, 공황장애도 아마 대인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해서 다 사실은 거의 다 대인관계의 문제가 돼요.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생각이 틀리거나 고집이 틀려서 서로 부딪히니까 거기서부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대인관계가 불편하거나 집단계를 공당하거나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대인관계에 대해서 대인공포, 시선공포를 갖거나 불안 장애를 갖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인간의 생각을 뇌과학, 뇌의학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뇌 머리 맞으면, 총 맞으면 딱 끝나잖아요. 근데 뇌가 우리가, 그렇죠, 뇌가 우리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 맞으면 끝나는데 머리에, 그렇잖아요. 뇌가 안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뇌가 다스리고 있고, 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대뇌 기능, 전두엽이라든지 이렇게 변형계, 이렇게 해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대뇌와 전두엽 이 부분이라면, 변형계는 약간 본능과 충동, 감정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딱히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태도를 키워서 그다음에 여기 저기 본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충동들을 다스리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마음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부분 저도 완전하진 않아요. 차물인자 세계하면 살인도면 사실은 대인관계 속에서 화날 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무술을 하니까 다혈질입니다. 막 성격대로 팍팍팍 해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든 대인관계에서 저는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요. 선하게 대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독특한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대인관계 갈등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다음 의견이 부딪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어쨌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없는 것보단 낫다. 자그마한 이렇게 연구 성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자동으로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관찰하다가 비정상적인 생각, 이게 내가 하는 생각일까, 아니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걸까,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동으로. 우리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의식과 무의식은 이제 두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의식 같은 거, 자전거 타기다 보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갖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타면
장기 그 기억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이제 무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죠. 자전거 수행을. 어쩔 때는 막 묘기까지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반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훈련되고 학습된 이런 많이 훈련된 것은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무의식에 떠오르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저장된 정보일 수 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단순히 그것만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개인적인 이론입니다만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의견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의 공통의식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 무의식이 인터넷 공간 같아서 우리가 서로 간에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말로서는 안 하는데 느낌이 딱 상대방에 대해서 오거나 그렇죠. 말로서는 행동으로 안 하는데 느낌이 오거나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분위기를 느끼거나 그렇죠. 이런 거 알죠. 직감 같은 것도 있고 서로 우리의 마음들이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인터넷 공간이 아닐까 무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쌓아온 경험들 뭐 공부를 했다든지 학습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했다 다양한 모든 경험들이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거 말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게 이제 무의식의 공간을 아무도 그렇죠 탐구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죠. 저는 이제 무의식의 공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학습 경험들, 살아온 모든 것들이 기억이 떠오르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그렇죠 많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무의식적인 인터넷 공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왜 나는 마음속에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왜 선과 악이 같이 있는 듯한 골룸 같은 영화 골룸 같은 것도 보면 악한 생각이 의도하지 않는데 수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학습이 필요가 있어서 난 이게 내가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자동으로 떠오르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 좀 얘기를 했듯이 악마가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 이게 너무 괴로워요. 선하게 생각하기.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악한 생각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 이게 인간의 고민이 골룸의 고민. 선을 행하기 나누는 나에게 악한 생각이 수없이 일어날 때 우리 또 뭐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많죠.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죠? 여기서 이런 마음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신경 쓰이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모든 생각이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중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좀 이상한 체험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생각들에 대해서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아닌가 악마라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악마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다가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저도 이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일어나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쓰고 시계살이 째깍 일어나는데 신경 쓰면 휘말려 들어갑니다. 심각한 것만 딱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상대방과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상대방과 나를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볼 때 TV 통해서도 연습하세요. 저도 연습합니다. 사물을 볼 때는 밝고 재밌다, 웃기다, 두렵다, 불안하다, 슬프다, 불행하다. 이거보단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필터, 마음의 필터를 하나 끼자. 이왕이면 불행의 필터를 끼는 것보다 긍정의 필터를 띄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유머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인 어떤 방향의 훈련인 것 같아요. TV 통해서 사람 나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밝고 재밌다. 그 사람의 태도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TV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사물을 볼 때도 모든 걸 다 밝고 재밌다, 웃기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밝아지더라. 이렇게 웃음 치료법 있잖아요. 그 효과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웃기지 않아도 나는 웃기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운동법입니다. 마음의 운동법. 그래서 이걸 해서 내 마음을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방향을 틀게, 운전대로 무조건 향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밝음으로만, 밝고 재밌고 웃기는 것만 가득히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정은, 자신의 마음 앞에서 그렇게 밝게 키우든 말든 그 다른 사람 상관할 바 아니죠. 사회적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밝은 사람 오히려 더 좋아. 근데 이렇게 밝고 재밌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별만큼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의 태도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특별만큼에서 줄기차게. 수없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중간에 이제 달리기를 하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옆에서 막 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여러분 그 일일이 반응해서 그쪽 달리다가 그쪽 가서 싸움하거나 그쪽 가서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를 부를 때도 수많은 잡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거기 신경을 쓸 것인가? 아니 어떤 일을 할 때도 수많은 잡생각 그렇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력이 100%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밝고 재밌다라는 생각, 이렇게 재밌게 그렇죠. 깨끗하다는 생각, 밝고 재밌다라고 무의식 티끌 섞어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걸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4천만 번. 내부에서 이렇게 정신이 어떤 수많은 잡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죠. 일일이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노래 부를 때는 노래 부르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대인관계 할 때는 대인관계, 그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집중력이라면 집중력이 흔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중력을 살려라. 그래서 수없이 내부 안에서 떠오르는 잡생각을 반응하지 말아라. 또 쉽게 약간 심각한 것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항상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게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정신만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기도하세요. 서로 밝고 재밌게 웃기게 좋은 사람이 가득하도록, 위험한 사람을 차단시켜 주시도록, 악영향을 주는 음란, 포르노, 음란 쪽으로 마약, 도박, 섹스, 유흥 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존재들을 차단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솔직한 시각입니다. 그 긍정적인 마인드도 좋은데 이 제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 현실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 자칫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슬프거나 이런 마음들, 감정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슬픈 마음 자동으로, 어떤 사람은 자살 충동도 일어나요. 슬픈 마음 어떻게 그렇죠. 성욕도 일어나고, 이게 제가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길러서 구글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논리적인 글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이성적 합리적으로 변합니다. 기도해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과학적 이성 합리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 속에 살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게 외로움 같은 것도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슬픔 일어나고, 그렇죠. 슬플 때 슬퍼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수시로 알지 못할 슬픔과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게 뭐야, 이게 내 생각이냐, 아니면 그렇죠,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슬픈 일을 당했으면 슬프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럼 내가 그 슬픔에 계속 젖어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금세 밝은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인가, 마음의 운전대를. 저는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밝은 쪽으로 발달하고 계속 생각해 줍니다. 그 슬픔과 또는 어떤 사람은 자살 충동, 우울과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이게 있을 수도 있겠다. 영향을 해서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마음을 먹고, 발달하고 곧바로 마음을 먹어요. 마음의 운전대로 그렇게 대응을 바꿉니다. 밝고 재밌다라고 하고, 기도로서 밝고 쾌활한 명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세 밝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먹으세요. 커피 한 잔 먹고, 정신이 고갈됐으면 대추 같은 거 끓여 드시지 마시고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과 같은 거 먹으면 아세틸콜린 촉진이 일어나서 좀 밝아집니다. 사람이. 사과 같은 것도 드시고, 비타민 C 부족과 비타민 B원 부족일 수 있사오니
그런 것 같은 이제 뭐 생방 같은 거, 군밤을 좀 구워 드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강 같은 거 끓여서 먹고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커피 한 잔도 도움이 됩니다. 기분이 우울해거나 다운됐을 때는 커피 한 잔도 도움이 돼요. 꿀타 먹으면 좋습니다. 그냥 없으면 그냥 먹고 맛있는 음식 하나 찾아서, 맛있는 과자 하나 찾아서 먹고 노래 부르고 으하하하. 남이 안 볼 때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으하하하. 여기에서 일부러 내 마음의 운전대를 저로 밝게, 밝은 쪽으로 전환을 시킨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의 마음의 기술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자살 충동 있는 사람, 슬픔, 우울증,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픔, 우울증에 거기 젖어서 사는, 나는 그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슬픔, 뭐 불행감, 어두움 일어날지라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죠? 거기에 나는 발달하고 마음을 줄기차게 4천만 번 밝고 재미있다고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되면 점차 개선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밝고 재밌어집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밝아야지, 그렇죠, 대인관계에서도 밝은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둑칙칙한데 대인관계에서도 어둑칙칙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방에 불을 밝혀, 환하게 밝혀서 켜라라는 거죠. 내 마음을 먼저 밝게 하려면, 그렇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밝고 재밌다라고 해서 지금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4천만 번 줄기차게 4천만 내 인생 끝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TV 보면서 사람 보면 그러니까 티끌만큼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번을 넣어주기 위해서 뇌 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노력을 하는, 마치 그 마음의 그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능숙하게 되게 하듯이 나 자신을 그렇죠, 마음의 훈련을 일부러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밝아지더라. 결국엔 밝아지더라고요. 마음의 운전대를 4천만 발을 줄기차게 그 생각을 가지니까 결국엔 밝아져요. 나 자신이 밝아지면,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인간관계도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정말, 이것도 마음의 기술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가지고 확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하게 꼼짝 못하게 했더니 그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이상한 체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음란한 생각이다,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 그다음에 거기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걸 봅니다. 시선을 다른 거 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해서 마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슬픔, 이런 것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렇죠, 강한 또 육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있을 때 그냥 그거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봅니다. 다른 거.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그래서 그 생각에 젖어 있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딱 장악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좀 딱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다른 거 본다니까. 일부러 시선을 돌려서 다른 걸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제가 말씀을, 이건 마음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에 이제 5단계가 있다 그러면 점점점 신경 쓰는 단계가 의식이고, 그다음에 무의식에는 점점점 신경 안 써요. 마지막에는 명상 같은 게 있겠죠. 잠잘 때 무의식 5단계씩으로 또는 3단계씩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대로 나누세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대인관계 속에서도 무의식 티끌로 들어가거나 좀 더 깊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무의식 중간 정도 들어가고, 뭐 쉬다가 명상으로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을 배워라. 어떤 것을 딱 사로잡혀 신경했을 때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마음을 티끌 정도 먹어주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상관없어요. 저 이상한 행동만 하지만은 마음속에서 자기가 뭘 어떻게 컨트롤하든가 상관없잖아요. 무의식으로 들어가거나, 그다음 어떤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생각이 확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부분을 내가 깨끗하다라고 줄기차게 마음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속으로 깨끗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제가 시선을 다른 데로, 다른 거 봅니다. 다른 거.
이렇게 음란 포르노 보고 싶은 생각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잖아요. 그럼 그때 다른 취미 좋은 취미로 그 재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전하셔서 그걸 공부하세요. 그리고 다른 걸 보세요. 음란한 그 동영상을 봤다. 내가 확 땡긴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다른 동영상을 보는 이런 식으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라. 언더스탠 하시죠? 이 부분에 이것도 하나의 마음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밝고 재밌다라고 하니까 점점점 그렇죠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이것도 하나의 운동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하듯이 반복적인 연습을 자전거도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하잖아요. 이것도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하세요. 4천만 번 하세요. 4천만 번. 여러분 인생의 평생에 그렇죠. 그거 하십시오. 뭐 TV 보면서도 다 재밌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고 특히 인터넷 구글 같은 것도 보면서 논리적인 글들을 공부를 무엇이 됐든 학습을 한 그 글들이 들어와서 난 논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인간이 되거든요. 기도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시선을 다른 데 돌려서 재능 있는 재능을 키우거나 좋은 취미 쪽으로 해서 즐거움을 얻는 식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이냐, 우울하고 불행하다, 슬프다, 네, 그럴 것이냐, 아니면 밝게 모든 것을 삶을 티끌만큼 처음에는 힘들지도 몰라요. 물론 뭐 마음에 무슨 저항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거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그래서 과거의 습관들 이렇게 나는 슬퍼야 돼. 이 상황이 슬프니까 슬퍼야 돼. 우울해야 돼. 불행해. 이런 마음보다는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밝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밝다라고 재밌다,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나는 계속 밝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밝은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상대방이 툴툴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밝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밝은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밝은 쪽으로 계속 그것도 연습을 하시라. 육체 훈련, 무술 연습을 하듯이, 운동 연습을 하듯이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계속적인 많은 반복적인 훈련. 그렇죠? 4천만 번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줄기차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라도 마음에서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과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느낄 때도 줄기차게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다라고 하면 결국엔 다 이깁니다. 네. 마음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리가 어떤 수많은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일이 반응하지 말아라. 그게 신경 안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자기 수없이 생각이 떠오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게 또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나쁜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거기는 기웃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분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채워줘야지, 마음의 정원을 채워줘야지 비정상적인 것을 기웃기웃거리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비정상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인가,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그쪽에 신경 쓰고 기웃기웃거리고 그쪽으로 하다 보면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쪽으로 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기도하고 밝고 쾌활한 명랑함을 해달라고 그래서 깨끗하고 튼튼하고 우리가 좋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쪽으로 나를 발전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밝은 쪽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우리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마음의 기술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차이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환자 인지치료, 뭐 의사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5천만 한 사람 다 치료할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기술을 알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어서 뭐 슬픔, 우울함, 불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거 실제로 하고 있고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밝아지더라고요. 계속 밝은 쪽으로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밝아져요. 원래는 내 성격이 그렇게 어둡고 직책한 편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